12세. 쥐띠, 소달, 양날, 양시, 시날, 월, 연. 거시적, 평생운, 평생 스토리. 두 번째는 운이란. 세 번째는 디테일. 이게 올운. 네 번째는 문제 해결. 서로 관계. 이렇게 나눠줘서 항상 이 몸에 익숙하게 만들으세요. 상담할 때. 그래야지 이 상담하는 그 내담자들은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국을 순회해서 와. 순회. 나한테만 내가 잘 본다 해서 나만 오는 사람이 아니고 전국에 제일 유명한 사람들 다 다녀보고 오는 사람들이야. 다. 근데 그 사람이 내담자 입장에는 비교를 한다고. 누가 잘 보나 이렇게 순회하고 오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이미지나 내가 하는 상담이 돼서 다른 사람 비교할 때 우리가 앉아. 이렇게 하면. 알겠죠? 이걸 잘 이렇게 오늘 그 어떻게 푸냐면 이제 오늘 아까 온 손님인데 그 딸을 하나 이렇게 봐달라고 하더라고. 딸을. 12살 먹은 딸.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운이라고 하는 거는 전에 얘기했지만 늘 이렇게 운전하다 할 운이라고 했잖아요. 누가 내가 하는 게 주인의식으로 운전하는 게 제일 잘 사는 그 삶의 방향성 같아. 근데 뒤에서 밀어달라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 뒤에서 밀어달래. 지금 운전할 테니까. 그럼 못 써. 그 뒤에서 밀어달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불만이 많겠지. 자신이 그냥 어떠한 환경을 이렇게 가더라도 운전을 자기가 아스팔트길 비포장 도로를 가더라도 자기가 잘 조심히 간다는 것은 잘 사는 방법이야. 좋은 길 가든 나쁜 길 가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상담할 때 이걸 잘라갖고 보셔야 돼. 항상 잘라가지고 여기는 양이라는 거고 음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조율이 돼야 돼. 조율. 컨트롤이 돼야 된다고. 밸런스가 맞아야 돼. 근데 항상 그 이론은 음양의 이론은 뭐냐면은 상대성 원리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반대의 힘과 반대의 힘이 이렇게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거. 요게 이제 음양의 답이에요. 답이라 하면은.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잘 될 때를 잘 된다고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나? 근데 잘 될 때는 나도 오늘 손님이 많아갖고 제일 잘 됐거든? 잘 됐어요. 손님이 많은 거. 근데 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은 쉬고 싶다. 힘들다. 이런다고. 근데 복채는 두둑해졌어. 근데 힘들어. 잘 될 때는. 근데 어느 때 제일 좋냐고 하면은 이게 내려갈 때 있잖아요. 산에서 내려갈 때 올라갈 땐 낑낑 올라갈 거 아니야. 내려갈 때 요 부분 있죠. 내려갈 때쯤 뭐 사업을 뭐 망할 때쯤 아니면 부부간에 이별할 때쯤 어떤 약간 흉이 많을 때 내 삶이 힘들 때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내려올 때. 그쵸? 그때 요걸 쳐서 올라가는 걸 뭐라 하냐면은 복기라 그래. 복기.
복귀 말고 또 좀 회복하다? 내가 좀 몸이 좀 아프면 빨리 회복할 때, 내가 어떤 일이 어려울 때 빨리 복귀할 때가 큰 복이에요, 그게. 그게 큰 복이야.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보면은 그 뭐 이렇게 힘들다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잖아요. 지금 밥은 먹고 있으면서도 그 와중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끝으로 내려가지고 어떤 그 막장까지 내려왔는데 막장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힘이, 여기 힘이, 이게 운이에요. 대운이에요. 이게 대운이에요. 대운이라는 거는. 나 오늘 대운 돈 손님이 원하는 만큼 많이 왔는데 이게 대운이 아니야. 이거는 너무 힘들어. 복귀할 때가 제일 대운이야. 여러분들도 사업에 이제 망할 판인데 나라에서 돈을 막 지원해줘. 그게 복귀야. 이해되시죠? 이 복귀할 때. 요걸 이미지, 이제 복귀가 잘 되는 사주는 왜 이런 말 하냐면은, 그, 세상은 이게 꽃이 활짝 펴져 있잖아요. 꽃이 활짝 핀 거는 복이잖아요. 활짝 폈다는 거는. 그러지 않나? 근데 그 활짝 피면 뭐가 바로 일어나, 지어. 진다 이거지. 꽃이 지잖아. 그쵸? 그 질 때, 진다, 질 때 다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이 있어야지만, 이걸 이제 요 부분을 대운이 활짝 핀 거는 그냥 뭐 성공했다 이런 말 하지만 의미 없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만약에 그 요번에 돌아가신 분 서울시장 누구시죠? 그분이 올라갈 때는 올라갔잖아요. 3번이라는데 서울시장. 떨어질 때 어때요? 확 떨어졌잖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복이 없는 거예요. 자살까지 유도했잖아. 이거 복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어떤 뭐 미투라도 있었더라면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조율해가지고 쫙 복귀가 된다면 그게 복이라고. 서울시장 한 번 더 된 게 복이 아니라니까 내 얘기는. 그렇죠? 내려갈 때 죽어버리잖아. 그게 복이 아니고. 인생은 살만한 이유가 있는데 극단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는 진짜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뭐가 좋겠어. 장례식장이 뭐 5일장 한다 그럴 때 서울시장으로 사람 많이 와. 그럼 무슨 복이에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는 운명적으로 복이 없는 거지. 이해되셨죠? 딱 이게 슬럼프일 때 올라갈 때 복이라고. 그러면 요게 이제 올라가려 그러면 사주 구조상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가 금수죠. 음이 가을과 겨울이잖아요. 그쵸? 여기는 봄과 뭐가 있어요? 여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봄과 여름이라는 거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방향성이 있어. 앞으로 가는 방향. 이게 기라고 그래, 기. 외항이래, 외항. 기운기자 써요. 기는 뭐냐면은 흐름. 요게 흐름이 흩어지지 않아요, 기는. 흩어지지 않는 게, 뭉치는 게 기예요. 뭉치어 있는 게 기. 제가 여기서 뭐가 부족하면은 이거는 거에 그 맞는 색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물이 없으면 물을 갖다 놔다 그러면 남들은 또 강의할 때 그런 걸 또 치부하지 않더라고. 그 사람 생각이고. 기라는 거는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에너지를 주는 거지. 그 물을 주는 건 아니에요. 물이 필요하니까 물을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 물이 있으면 기가 좋아지는 걸 얘기하지. 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음은 뭐냐면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질적인 거, 질. 이건 질이라고 그래, 질. 어떤 요소들, 질적인.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음이라고 그런다고. 쉽게 표현하면은 이 질은 우리 몸에 있던 피를 얘기해. 피액 같은 거 있죠. 피나 뭐 혈액이라든지 우리 몸에 침 이런 거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쵸? 근데 기가 있어야지 얘가 움직이잖아. 기가 없으면 시체예요. 그러지 않나? 내가 몸에 지금 어저께 TV에 보니까 간 시수라는 걸 TV에 나오더라고. 내 간을 이렇게 옆에 있는 뭐 사람 것을 내 몸에다가 이렇게 이식을 하는데 딱 이식하고 난 뒤에 간에 피가 돌더라고. 빨갛게. 그쵸? 그 도는 게 그 기라고.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내 얘기는 사주가 양기가 많잖아요. 양기가 사주에 많으면은 성공하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외향이니까. 외향이라 그래, 외향. 이걸 외향적이라 그래. 밖으로. 외향은 뭐냐면은, 외부 활동, 바깥의 표현들, 예? 적극적, 활동량, 이런 걸 외향이라고 그래요. 외향. 근데 봐봐. 외향으로 쭉 이렇게 외향으로 가가지고, 외향으로 가가지고 어느 정도 내려오면은 다시 이렇게 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지 언형이 그려져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근데 사주에 그 음기가 없는 사주에는 만약 양기가 많은 사람들은 쭉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 이거는 구조가 안 맞죠. 언형을 그려야 되는데. 예?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양기가 많은 사람들은 외향이기 때문에 바깥에 뭐 치열하게 싸움을 하던 치열하게 경쟁을 하던 치열한 나이볼 의식을 갖던 이래다가 바깥에 있는 애를 꼴을 보고 뭐 죽이려는 살리는 하고 산다니까 의미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 어떻게 되냐 흩어져요. 왜냐면 양기가 많으면 마르고 흩어지거든요. 그것도 사예요, 사. 정지가 되어버리죠. 정지라고 돼. 사는 정지되는 거죠. 근데 의미 많으면은 양이 없고 팔자에 의미 많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에너지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가버린다고 이렇게 쭉. 그 밑에 이게 아래로 떨어지겠죠 의미. 중력이 내려가니까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그 뭉쳐서 깨지는 거예요 음은. 깨져버려 음은. 피가 이게 음고가 되면은 이렇게 나중에 흩어져 깨지잖아. 피가 돌아야지만 이렇게 순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자에 음이 많아도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중에 깨져지는 인상이 되고 양이 많아도 올라가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주 모형은 운 자체는 둥근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기가 그 양극화 되면은 양극이 되면은 음으로 이게 돌이킬 수 있는 거. 또 음이 너무 심해서 양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이 관계를 순환 관계라 그래요. 순환. 아유 점을 빼가지고 내 얼굴 나와요? 아유 점 빼가지고 그냥 미안해요. 유튜브 보는 아저씨들 아줌마들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사주를 보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운은 요렇게 그려놓고 설명해 줄 때 좋아. 나는 이게 칠판이 그 칠판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내 방식이에요. 여러분 내 방식을 모델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복제하시면 되는 경우도 있고 자기의 그 맞게 해요. 나는 이게 편해 칠판이. 왜냐면 내담자가 이걸 보면 입체감으로 보니까 전체 숲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할 때는 내가 상담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것을 상담하는 거야. 자기 것을. 자기 걸 상담하니까 자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상담자지 내가 알아맞추는 게 상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숲을 보도록 이렇게 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상담을 하면은 자기가 이걸 보지 내 얘기를 들으면 보는 거지 나를 이렇게 잘 맞추고 안 맞추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거가 이러한 거를 이해하고 앉더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쥐는 11월 달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요. 11월 달입니다. 자달은. 요거는 12월 달이에요. 그러면 소는 12월 달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내담자한테 그런 말 한다고. 그러면 동지서 달은 추워요? 안 추워요? 그러면 춥죠? 그러면 추운 거는 의미고요. 어두운 것도 의미인 거고 정적인 것도 의미에 이렇게 말을 해준다고 나는. 그러니까 여기서 가운데 자르면은 이게 음이 되니까 여기가 그 겨울이니까 지 소를 이렇게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음이니까. 그쵸? 그 6월 달이고 이것도 6월 달이니까 양이 두 개죠 이것도. 그렇지 않나요? 양이 두 개니까 여름의 글자니까 여기다가 양투.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았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들은 뭐냐면은 봐봐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운명이라는 거는 순환하는 거 아니에요. 밤낮이 순환하잖아요. 그쵸? 이 친구는 어떤 스타일의 성격이냐면 봐봐 내가 양이 두 개니까
외향 쪽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그쵸? 적당히 살다가 또 내가 이 안에 어떤 그 의무로서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도 집에도 휴식도 취하면서 편안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사주예요, 자기. 이런 사주가 제일 멋쟁이 사주예요. 이런 사주가. 여러분들 보면은 뭐가 됐다 이런 거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이런 사주들을 보면은 그냥 깐적인 성격이에요. 이런 성격이. 그냥 열심히 일했다가 그 다음에 잘 이렇게 그 저녁에 쉬었다가 이렇게 원형을 그리는 사주라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오늘 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성격이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그냥 어떻든 이렇게 얘한테는 그냥 손을 안 대도 아기 때부터 지가 우유도 지가 갖다가 한 살 때 다 먹었대요. 그 속속인 게 없대요. 그냥 어른스럽대. 그냥 무난하게 컸대요. 근데 양이 많은 사람들은 양이 많은 애기, 양이면 양이 4개잖아요. 양양되죠? 양양 그러면은 양이 많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돌아올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요, 애기가 양양양 되면 양이 많으니까 그냥 다 던져요, 그냥. 던져가지고 복귀를 안 해. 걔를 다시 정리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정리통돈이 없어. 얘는 애기 때부터 기저귀도 지가 2살 때 찍고 빨아가지고 이렇게 놔두고 막 이랬대. 그 엄마가 말할 그래서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유식도 지가 맛있게 타 먹고 디에타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안정된 구조야 저게. 이런 사주가 좋은 거예요 내 얘기는. 이해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봐봐 내가 좀 이렇게 성적이 떨어지려고 그러면 다시 또 성적을 올릴 수 있잖아요. 말이 되죠? 그렇죠? 적당한 성적을 올리겠죠. 계속 1등 하려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렇게 1등 하려고 하다가 쓰러 죽는 거고 얘는 적당하면 되는 거야. 적당하면은. 그 다음에 성질이 화나서 이렇게 양이 많은 화가 이게 그 마음이 조절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화가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와서도 음이 땡겨와요. 마음의 작용이. 이거 뭐라고 확 이렇게 하더라도 요 정도까지만 하고 내려가. 이게 지금 9살 먹은 애, 12살 먹은 애잖아요. 얘는 7살, 8살 때도 막 엄마한테 막 성질 부리면서도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으면 이렇게 했대요.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마이너스니까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 음만 많은 사람이 뭐예요? 끝에가? 선생님이요? 해니까 음만 많은 사람들은 정해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정화는 그 양이 있어요, 엄마에. 또 우양이 와서 정화가 때문에 지금 그 정화가 끝내줘. 정화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천간도 봐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음만 많은 애들은 삐지면은요, 마음 풀기가 되게 어려워요. 지가 풀어야 돼. 한 일주일 동안 내내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8일 만에 이제 나오는 애도 있잖아. 지가 풀어야 되지. 너 달려주기도 안 풀어주는 게 의미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양은 그냥 막 너무 솟아버리니까 정신없어. 그래, 엄마 안 할게. 그럼 또 해. 또 어지럽고 그런 애들이 양이 많은 애들이고. 이런 사주들이 굉장히 좋은 사주, 지소 양양이니까 보세요. 토잖아요. 토는 이렇게 직관이라고 그래. 나중에 배우는 직관력이 있는 사람이 직관이라는 건 습을 본다면 토들은 습을 봐요. 이게 전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무토는 이게 전체의 습을 보지만 기토는 디테일의 기토 봐요. 근데 무토들은 디테일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습을 보고 그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뭐 해당사항이 있느냐 없느냐 바라보는 게 그 무토들이야. 무토들을 보면은 좀 무토들 보면은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기토도 직관인데 좀 디테일하게 보는 거예요. 나 선생도 기토라 전체적인 면에 디테일하게 보는 게 그 직관이 있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이 토들은. 근데 이렇게 봐. 그리고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사주의 맥락이 1살부터 여기 40까지 내용을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40부터 80까지 내용을 얘기해 주면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평생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근데 요것을 볼 때 전에 우리가 고급반에서 12지 배웠죠? 저 전주에. 이 얘기를 해보자고. 이 쥐라는 거는
내면의 움직임이에요. 내면의 움직임. 내면의 움직임에서도 내면 이게 왜 쥐라는 거는 음이 5개잖아요. 위에가 어둡잖아요. 그 때문에 일량이 시생하는 거니까 내면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그 물상적인 거는 씨앗과 같아. 씨앗 그 응축된 이 모습을 씨앗이라 그러잖아.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DNA가 응축되어 있는 게 씨앗 종자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전에 배우신 게 뭐예요? 물성 필기한다. 그 내면에 대한 숙지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걸. 그렇죠? 이 필기 시험 얘기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쥐만 있었으면 의미라도 행동 양상이 뭐냐면은 그냥 필기만 해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뭐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할 건가 걱정하고 이런 게 쥐지예요. 쥐지가 있으면은. 그거 자양이라 그래. 그걸 쥐지가. 스스로 곱씹는 거. 응? 근데 이 친구는 또 여기 이게 팔다리 쓰잖아요, 소가. 그쵸? 팔다리 쓰니까 이걸 뭐라 그랬죠, 전에? 이거는 필기고, 실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몸부림이라 붙여줘야 돼, 몸부림. 생존의 몸부림을 쳐요, 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음의 기운이잖아요, 음의 기운. 그렇죠? 음의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 내면의 움직임 속에서 항상 생각하면서 뭔가 행동까지 하겠다라는 성격이다. 근데 뭐 크게 되는 거는 아니지만 지소는 크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행동 양상을 보여주는 거죠. 생활 패턴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 안 하고 그냥 누가 부르면 일만 한다 뜻이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으로 발현되는 글자가 지소예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어디 쪽에 있냐면 의미이기 때문에 내면에 있는 것들, 내면에. 어떤 자신이 어떤 말로 통해서 어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지소는 자기 절로 내면에 어떤 바깥에 사건이 있으면은 생각도 해보고 필기도 해봐서 행동을 하겠다는 내면의 환경이라는 거지. 근데 또, 요 40에서 양하고 이게 소로 이렇게 가잖아요. 소에서 양으로 가잖아요. 그쵸? 40을 기준해서 잡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럴 경우가 뭐니? 개변, 크게 혁명, 자기 비전이 바뀌어요. 이 글자는 충미충이라. 자 보세요. 이 지소까지는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쉽게 표현하면 나의 성장을 위한 게 지소예요. 아직은 뭐냐면은 내 성장을 위한 공부를 하던 경험을 하던 간 내 성장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소는 나의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회생활할 때 거치는 이 세상을 내 성장을 위한 당당함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자기 성장은 당당함 속에서 뭔가 자꾸 배워가는 것이 지소라 그러면은 양이라는 거는 왜 이게 바뀌었냐면은 이 어떤 생물학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 그런 인자가 있었던 거예요. 바뀐 그 양은 전에 내공이 쌓인 글자 그랬어요. 내공이 전문인이라고 했잖아요. 전문인. 내공이 어떤 요리를 잘하거나 채굴을 잘하거나 경험이 많은 것이 양이에요. 경험이 많이 축적된 게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미 다음에는 혁명이 뭘로 들어가냐면요. 이제 결실로 들어가요. 결실로. 가을로 가잖아요. 이게. 그쵸? 예?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의 인간됨을 성장시켰다면은 이거는 뭐냐면 결실에 대한 성장이에요. 달라. 미하고 시는. 왜냐면 미하고 시 아니라 축하고 미하고는 다른 게 축 다음에는 목으로 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목은 이게 사람이라고 자기 성장 관계를 나라고 뚜렷이 하는 관계를 목으로 가는 동물이에요. 소는 목을 이해한 소예요. 소가 내가 열심히 움직인다는 거는 내가 내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회생활 잘하거나 뭔가가 이 거친 세상을
풍파가 없게끔 나의 성장시키는 게 축이라고 하면은 얘는 그게 아니잖아. 얘는 이제 다 끝난 거잖아. 이 환경이. 사람됨이 끝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미담이 신으로 가을로 가니까, 그쵸? 미담이 가을로 가기 때문에 미에 머무른 곳은 내가 이제 여지껏 해왔던 것을 이제 실제, 뭐 돈, 재물, 이제 결과물, 이런 것들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미미니까, 미미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사는 거지. 그 운을 만약에 원숭이를 만났어요. 만약에 이때 40 넘어서 신유술로 운이 대운을 만났다면 큰 돈을 버는 거예요. 운에서는 또. 운은 또 미적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이 공식만 얘기해 드릴게요. 예? 근데 이 상태는 뭐냐면은, 이 상태는 운에서 뭐 가을 눌렀다 그러면 돈을 많이 그 재물을 어떤 그 증가나 어떤 지속적인 돈을 버는데, 미미의 양상은 자기가 어떤 열심히 자기 사람됨을 만들어 놓고 위에는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사는 과정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그 끝까지 가는 얘기가 뭐냐. 미미나 자축이란 글자가 저 부정어가 아니야. 이건 다 긍정어예요. 왜? 음양을 돌게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자축인데 또 자축이 있었다. 그 음만 많잖아요. 음만 많잖아. 그쵸? 음만 많은 경우에는 다 부정어가 돼, 글자가. 왜 부정어가 되냐면은 음양이 순환이 안 돼 버리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이 친구한테 또 이게 운이, 이게 운전할 때 타이어가 빵빵해, 어떤 노드 길을 갈 때 험난한 길을 간다 하더라도 타이어가 빵빵할수록 내가 가는 길이 좀 험난한 길을 또 넘어가지 않겠냐 이거지. 그렇죠? 그럼 이 오행을 써놔야 돼. 오행을. 뭐냐면은 파란색을 목으로 보고 파란 타이어를, 그쵸? 그 다음에 빨간 타이어를 붉은 걸로 보고 화로 보고, 그 다음에 흰 타이어를 금으로 보고, 검정 타이어를 수로 보고, 토로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중앙축이에요. 축. 그러니까 뭐 축. 그리고 축이라는 거는 바퀴 축이 있잖아요. 축으로 보는 중심 조절하는 게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평지길을 가는 거예요. 길을 놓어도 가는 거죠. 이 차를 몰고. 근데 어떻게 가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양기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음은 이렇게 상대적 이론이니까 이게 요 두 가지 행동 자체가 생이에요. 순환하는 게 생이. 이게 활이라고 그래, 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두 가지가 돼야지 생이 되고, 하나가 강해지거나 양이 강해지거나 음이 강해지면 사가 돼요. 이건 활이 아니라 이건 정지. 수덥될 때가 제일 나쁜 거예요. 이거 사주학적이면은 항상 이게 움직여줘야지 오래 가고 건강하고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이것이 음양에 대한 합이에요. 음양합이라는 것은. 예? 꼭 이게 기억을 하셔야 돼, 이거는. 전체 구조는 음양이 맞죠. 근데 이 친구가 없는 게 뭐가 없어요? 오행상. 목이 조금 부족하죠? 천간에 있는 거는 목이 부족하고. 근데 화도 여기 있잖아요. 화도 밑속에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있으니까 화도 좀 부족하지만 있어요. 그쵸? 수는 정확하게 있고, 여기도 수도 있고, 수도 있어요. 수는 조금 많은 편이에요, 수가. 금이 없죠? 금이 수출됐잖아요. 축 속에 있는 거. 이것도 금도 적당히 있는 거죠. 토도 있고, 토도 많죠. 신앙화죠, 토도. 그러니까 오행 성분이 다 갖춰놓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오작이 튼튼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가 음양도 잘 맞아 있고, 오행도 적당히 갖춰놓은 상태는 복귀가 잘 된다, 안 된다? 그거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좀 이렇게 복귀가, 만약에 음이 많아서 복귀가 안 되면 어디 내려갈 것 같아요? 서브웨이. 노숙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이 많아서 이게 음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회의 도피. 어? 이런 사실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당금이나 교도소나 어릴 때부터 크게 아프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음양은. 왜냐면은 아파도 복귀가 빨리 되는 거고, 마음이 상처를 받아도 복귀가 빨리 돼요. 우울과 조울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음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복귀를 빨리 해줘야 돼요. 그냥 그 계속 우울한 사람들은 복귀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음양이 따져보세요. 음양이 잘 안 맞아 있어. 성질 버럭버럭 내고 뻥만 치고 다니는 사람도 복귀돼야 안 돼요. 해외 도피해 가죠. 그러니까 음양이 잘 맞고 오행이 있는 애들은 이 글자 자체가 큰 글씨는 아니죠. 그쵸? 만약에 호랑이, 용 이런 애들이 있으면은, 예? 그런 사람들은 복귀보다도 계속 자기의 어떤 뭐가 의미를 한다, 의미에 부여를 하겠죠. 자기 마음이 계속 올라가려고. 그 의미 부여는 뭐냐면 목적과 뭐가 있어요? 결과에 어떤 연연하는 거예요. 양기가 너무 많으면은. 응? 근데 이 자체는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철학은 부정을 한다고. 우리가 이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목적과 너 결과를 낼 수 있는 인간이 돼. 아니면 너는 인생은 의미를 부여를 해.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걸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명리학은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명리학은 안다가 중요해요. 안다. 답이 안다예요. 일간이 안다라는 거지, 안다. 뭘 안다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 것을 안다의 삶을 사는 행위, 지금 이것이 복인 거예요, 철학은. 근데 이 친구는 큰 어떤 큰 동물들이 없잖아요. 뭐 용 이런 애들이 없잖아. 예? 어떤 둥글둥글 뾰족하지 않는 사주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9살, 13살 먹었는데도 엄마가 하는 소리가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나가서 애들하고 비견이 이렇게 있어도 타협도 잘하고 이게 그런 말을 엄마가 해주더라고 계속. 그런 애예요 그냥. 근데 얘가 그 목적이 있어요 했더니 얘가 목적이 없어서 왔대요. 13살 먹은 애가 뭐 내가 뭐 될 거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순차적으로 가능해요 사주가. 왜냐면은 이 원리가 언형을 그린다는 거는 추나추동이잖아요. 네 가지 리듬 아니에요 캐릭터들이. 그러면 이게 봄이 오면은 또 여름이 되고 여름이 오면 또 가을이 되고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잖아요. 이런 애들은 순차적인 걸 원하지 뭔가 갑자기 뭐 노또를 바르게 하거나 뭐 되고 그런 애들은 아니에요. 이게 사순이 있어요 얘네들은. 내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얘는 뭐가 이렇게 지금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또 무엇인가 또 하겠다,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때마다 생각해서 둥글둥글하게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애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랬다고.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런 사주들이 오래 살아요 사주가. 왜? 일도 하고 잠도 자니까. 전라도 말로 밤날 지랄하게 살지는 않아요 사주가. 예? 그 에너지가 양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친구가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디테일하게 또 이게 운에 대해서 그러면 얘가 지금 목이 좀 약간 그 목의 기운이 약한 건 아니지만 목도 조금 필요하고 그다음에 얘가 더 필요한 거는 양기가 더 필요하겠죠. 왜? 계절이 음의 계절로 태어났던 거는 이게 두 개 가졌어도 얘는 태어나기를 겨울에 태어났잖아. 겨울에 태어난 거는 음의 기운을 타고난 거예요. 그 양을 또 약간 또 도움이 되는 게 좋지 않나? 그렇죠. 목화가 도움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 화가 좀 이렇게 더 필요하겠지. 그 이름을 대봐요. 그러면 이름이 이제 만약에 날일변이나 뭐 화변이 들어가거나 열변이 들어가거나 할 때는 양기에 무조건 이름에서 거기다가 뭐 오행이 뭐 어쩌저 따지지 말고 좀 밝은 것들, 따뜻한 것들 있죠. 마음 신변 이런 것들이 좀 양기란 말입니다. 그렇죠. 뭐 베풀시지 같은 거라든지 뭐 공운이라든지 뭐 빛일 경기 이런 것들이 전부 빛이다, 빛나다, 뭐 따뜻하다 이름들은 좀 양기예요. 그런 이름을 얘한테 이렇게 줘주는 게 좋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름 지을 때 있잖아요. 나한테 그 궁수령 된 사람이 한 100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이름을 지로 또 내 이름을 줬는데 장명서 같은 내 이름이 잘 졌냐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수리를 한다니까 이름도. 근데 이게 나쁘대요. 다 나쁘대. 왜 나쁘냐는 얘기를 집단은 하겠죠. 이 사람들은 같은 철학인이고 나같이 뭐 어떤 그 술사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내가 유튜브를 좀 봤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내가 이름을 만약에 이 하변이 없어서 이름이 나쁘다 했을 때는
장명을 해달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한테. 그러면 나는 항상 내 정성껏 만들어줘요, 나도. 화를 넣어주는 거는 당연히 내가 넣어주겠죠. 근데 그쪽에 가면은 뭐 자기 그 논리가 있나 봐요. 뭐 수리에 뭐 언영 이정이 있거든요. 이거 핵수 맞춰가지고 만드는 거. 이거 안 맞아요. 나도 이 강의 많이 했는데 안 맞아서 핵수는 안 봐요. 왜 안 보냐면은 그 노숙자들이 핵수이 너무 잘 맞아. 뭐 초년에는 뭐 대송공지상 뭐 이렇게 싸우고, 그다음에 뭐 두 번째는 뭐 그냥 그 부인 잘 만나, 혼자 살지 않는 부인이 뭐 만나. 세 번째는 무슨 생명의 기름 다 죽어 보니까. 이 언영이정이 숫자가 이게 대입해 가지고 이게 해석하는 게 있어요. 언영이정이라 그래. 그 술이 뭐 핵수로 논해가지고 그거 절대 안 맞아요. 유명한 사람 보면 핵수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뭐가 맞았냐면은 이런 어떤 에너지들이 맞았던 거예요. 선장이가 지금 이게 졸려서 에너지가 맞아야 되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자, 이 얘기 아시겠죠? 요런 얘기를 해서 이름을 하나 컨셉을 한다면은 화의 기운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화의 기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풍수적인 것도 여기 하나 더 만들어줘야 돼요. 2분의 1 만들어놨으니까. 왜 이름을 얘기 강조하냐면요. 보편적인 거예요. 이 풍수는. 특별한 게 아니라고. 보편적인 거기 때문에, 보편적이라는 거는, 야, 너 이름이 좋아야 돼. 이런 것들은 흔한 말들이잖아, 지금. 그게 보편적인 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풍수도 마찬가지로, 야, 그 집 살았더니 좋아졌어. 이 집 살았더니 망했어. 이런 보편적인 거를, 우리 국민성이 있어. 그런 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는. 근데 무슨 작두를 타라, 이런 건 특별한 거는, 야, 작두 타면 좋다,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쵸? 그냥 보편적인, 특별한 거는 믿지 마시고, 보편적인 두 개만 컨셉을 하시라고. 여기다가 뭐냐면은 또 풍수는, 또 내가 풍수를 보러 간다고 하면은 또 괜히 또 돈 벌러 가나 하고 의심치 않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이제 화라는 건 방향이 어딘 것 같대? 그러니까 남양이 탁 튄 곳에 앞에 장애물 없는 곳에서 좀 이렇게 하시면은 화를 채워줄 사주 없는 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얘가 또 왜냐면 좀 몸이 좀 차가울 거 아니야. 이게 음이라는 거는. 그러면 몸이 차가우면은 양기를 받으면 좋잖아요. 더 일조량이 많으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두 가지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래먹어 뭐예요? 풍수적인 방인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면은 이 화를 채울 수가 있어.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맞는 사주지만 우선은 음이 좀 조금 더 많으니까 이걸 컨셉한다면 더 눈사람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좋아질 거 아니에요? 이게 음양이 맞는다는 건 뭐냐면은 음양이 맞아서 좋다는 거는 눈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면 눈사람 알아요? 몰라요? 눈사람을 요만큼 우리가 이게 뭉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나요? 네. 뭉치면 이 굵을 거 아니에요. 이게 굵어지면 갈수록 커져요, 작아져요? 이것이 행이에요. 이 행. 행자가 이게 간행자는 늘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커지는 걸 갖다가 확장하거나 아니면 뭔가 창조나 더 많은 양을 더 이렇게 나중에 보면 너무 커져요, 이게. 이렇게 간다고. 근데 이거 갖다가 막 굴리는 건 아니잖아요. 추나추동 굴리듯이 천천히 굴러가지 않나? 음양이 이런 행위를 한다가 머리, 뇌, 브레인이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친구는 이게 갑자기 노트를 맞추거나 갑자기 뭐 되게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한 템포, 그러니까 네 템포, 그 사행이니까, 오행 중에 추나추 사행이니까 한 템포, 스텝을 받으면서 가는 애. 그러니까 큰일이 안 나, 얘는 뭐, 코로나도 안 걸린다 그랬어. 그래서 좀 그냥 마스크 벗고 다니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아침에, 아까 온 그 학부형이에요. 얘 거 받을 너무 좋은 거. 근데 얘가, 내가 얘기한테 쭉 얘기했더니 너무 성격이 똑같은 거예요. 참, 다행스럽게. 이게 눈사람처럼 이 사주는 늘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음양에 대한 결과는 눈사람이에요. 눈이 이게, 눈사람이 커지면서 확장되는 이 모습이 복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돌다가 또 반대로 돌다가 이게 상대적인 이론은 돌기 때문에 눈사람 나중에는 이렇게 죽을 때도 이렇게 해서 이쁘게 죽죠? 이렇게. 알겠죠? 이해되셨죠? 이거. 그러면 이제 올해 운은 또 어떻게 되냐? 올해 운은 디테일하게 보는 거죠. 대운 이런 부분 나중에 좀 같이 풀어보고 내가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운은 대운대로 보고 우선은 이제 올해 운을 또 보자 이거죠. 요게 이제 1, 2, 3월이죠. 요게 4, 5, 6월 달이잖아요. 7, 8, 9월이잖아요. 그렇죠? 12월 달.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요게 지금 음력 4월달, 5월달, 6월달이니까 지금 음력 5월이잖아요. 윤달 때문에 아직은. 그렇죠? 올해 이런 말 한다고 그 손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나병장님 왜 올해 내가 지소 양양이라는 사주를 타고 났는데 올해는 어떠냐라고 물은 게 올해운이에요. 그런 말 하자. 올해운 좀 봐줘 그러잖아. 내 사주에 뭘 대입한다고? 지혜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혜를 대입하냐면은 보편적으로 아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나는 무슨 띠인데 무슨 띠에 맞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 근데 안 맞는 띠가 있다 없다? 있죠? 그것이 보편적인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 손님한테 너무나 거창한 얘기 뭐 논리적인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자 올해 운 봅시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가미해 준다고 내가. 그러면 봐봐.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애가 지가 여기 와 있잖아요. 예? 그 삼재가 있잖아요. 이렇게 삼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올해 요 달은 좀 이렇게 좀 이 삼재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 있는 고통이 아니다. 어떤 모양이 다 정해진 건 아니다. 뭐 애가 학생이니까 자전거 타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코로나도 올 수도 있고 만약에 어떤 여의치 않는 그 시비 친구 간에 비견이잖아요. 비견이니까 친구 간에도 자꾸 그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어떤 요만한 모양을 일러내기는 못하지만 마음의 고통이든 몸의 고통이 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얘기하더라고. 전주에 자전거 타고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대요. 그래서 저도 소다리거든요, 지금. 소다리인데 저 한 달 반 전부터 그게 좋지 않아요. 계속 그 운이 나빠지게 만들어요. 왜냐면 또 왜 내가 어저께 며칠 전에 내가 그 이름을 하나 줘달라고 온 손님이 있는데 전화 왔는데도 잊어먹은 거야. 그랬더니 내가 어디 갖다 주기로 했나 봐요. 알고 보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 돈은 35만 원 받아놓고. 미안한 거예요. 3주 됐대요. 나보고 어디서 다 하면은 전화하고 내가 갖다 준다는 것을 해놨는데 잊어먹었어. 요때. 그러니 어저께 또 오셨더라고요. 어저께 오라 그랬어. 아침에 9시에. 그 손님 왔는데 그 써놓은 게 없어진 거예요 또. 지가 바쁘대. 빨리 가야 된대. 근데 이 없어진 저기다가 주려고 올려놓은 걸 또 잊어먹은 거야. 그래서 내가 붙여줄 테니까 그 주소 좀 적어달랬더니 보내고 나서 얼마나 찝찝한지 멍청한 짓 했잖아요. 내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해가지고 아니 문자도 남겼어요. 35만 원 구자 보내준다고. 그래서 기정이 처제보가 어저께 그냥 바로 붙여달라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뭔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 대신에 이름을 찍어서 보낼 테니 쓰려면 쓰시라고. 빨리 해결해줘야지. 삼재는 따지면 안 돼. 예? 내가 나쁜 운인데 내가 실수한 부분을 억지로 그걸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져. 예? 그 35는 어저께 그냥 벌었던 돈 주고 그냥 해줬어. 그렇게 편해. 그게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나의 일간의 주체성은 뭐냐면은 존재 축이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35만 원을 더 벌기 아깝죠, 저도. 그런 한 건수가 들어온 건데. 근데 그걸 줄 수 있는 마음,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거짓말은 했죠. 내가 내일쯤 보내주겠다. 그 우편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 내놓으래. 빨리 가야 된다고. 그게 삼재기가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 일이 꼭 와요. 오늘 아침에도 전화 왔더라고. 상담 왔는데 어디 노인네인가 무당 같아요. 전화로 왔는데 와 바쁘래요. 누구세요? 내가 누군지 알면 뭐 맞춰보세요. 뭐 이러고 막 손님이 있는데 상담 왔는데 그럼 좀 이따 전화할게. 할머니가 막 목소리가 막 다짜고지 막 따지는 목소리래. 그래서 끊고 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 좀 상담하는 중에 소상담할 때 또 와서 나도 소이기 때문에 이런 전화가 계속 온다. 이게 삼재다 이거야, 내 얘기는. 예? 그래서 내가 요즘 그래서 얼굴을 뜯어 고쳤어.
이거 좀 액땜하려고 그냥. 그래서 점을 막 빼고 막 아이스버거 내일도 쏘는데 어저께 나는 그냥 마취하지 말고 하시라고 마취해 주더라고 얼굴. 그래서 30분 정도 있으래. 아니 15분만 하라고. 뭐 생설 줬는데 더 세게 줘주세요. 삼재 액땜하려고 막 그랬지. 아 그랬다니까. 삼재 드롭이 액땜을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도 얘도 저 액땜하기 위해서 저 뭔가 다친 거는 진짜 감사하다. 얘가 보면 만약에 사주가 순환이 안 된 사주는 만 삼재드럼이 그렇게 안 다친다. 다리를 절개하는 사람도 있겠고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어떤 큰 어떤 그 데인저가 크지 않냐 이거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행이다 그랬어. 그렇게 넘겨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여기 지오고 이 자는 언진살이잖아요. 언진 배웠죠? 이거 자는 이게 고요한 자인데 양하고 붙으면 여름인데 한 찜통 도에 싹이 날 거예요. 감자가. 그럼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삐딱선이에요. 삐딱선. 이게 마음이 중심을 못 잡고 삐딱해지는 게 언진이에요. 그래서 얘가 괜히 7월 달부터 7, 8, 9, 10, 12월까지 올해 해가 지혜를 만난 자는 뭐냐면 언진이라는 뭔가 이게 마음이 이렇게 똑바로 정연하지 않고 바라보는 눈이 삐딱하게 본다. 괜히 삐져. 미애도 삐질 때 있잖아. 우리 선영이도 삐지잖아. 우리 김포 누님도 삐질 때 있지. 괜히 마음이. 어쩔 때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괜히 못마땅할 때 있잖아. 이게 언지는 여기서 이렇게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저 엄마가 타일러면서 삐딱하게 있는 마음을 좀 뭐라 하지 말고 얘가 말만 잘하면 잘 돌아가는 애니까 이해를 돕고라고 괜히 또 여러 가지 이게 비견이니까 친구 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형제 사이에 오는 갈등도 있으니까 삐딱하니 공부도 안 할 테니까 얘가 조금만 말만 해주면 잘 해는 애예요. 얘는 음량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 처음 제일 보는 거 내 얘기는 뭐냐면은 음량을 잘 보셔야 돼. 음량을 보시고 운이라가 할 때 오행이 갖춰져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 오행이 없었더라면은 그 어떤 풍수적인 방향론, 색깔론 또 하나 뭐냐면 이름에서 보충을 하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디테일하게 사실 보는 거는 올해 감정들이잖아. 이렇게 봐주면은 그 사람이 되게 좋아해. 예? 그리고 이제 문제 해결이 있어. 문제 해결은 내가 다 맞춰놨으니까요. 이제 맞춰놨잖아. 여기다가 뭐 덩을 내서 뭐 부모덕이 없냐 이런 것도 좀 나중에 얘기하라고. 여러분들은 뭐냐면은 맞추려고 할 때부터 사주가 안 맞아져.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쪽지게 되면 안 돼.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안 맞아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긴 시간을 얘기해 줬잖아. 그러다가 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을 찾고 이렇게 나한테 주고받는 일이 있어. 그럼 거기서 유추를 해 놓는 거야. 얘가 어떻대 이러면 이거 말 중에 말이 나오잖아. 그럼 내가 이 친구가 이렇게 된다면은 내가 말한 말이 맞거든. 그 지가 얘기해줘. 우리 딸이 이런데요. 저런데. 그러면 벌써 알았잖아. 사주를. 예? 약간 컨닝페이부터 있어야 돼. 사주는 맞춰가면서 맞춰지는 게 사주이지 상담은 이 사주를 맞히는 게 아니라 사주 안에 그 사람을 맞히는 거예요. 사주는. 예? 이해됐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해결할 때는 이제 뭐 좀 이게 좀 해보세요. 이제 말씀해 주시고 뭐 내가 뭐 좀 그 치질수라는 날은 여기 사주는 안 나오니까 그런 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주역 타로 아주 디테일한 거 주역과 타로를 같이 펴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 섬세한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땅이 언제 팔리냐 집이 언제 팔리냐 뭐 이런 게 있잖아. 뭐 언제쯤 뭐 취업이 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는 만약 이렇게 되면 다 글자가 3개 글자에다가 이 언진이 걸리면 만족하지 않는데 취직이 되긴 돼요. 이거는 전체 분위기는. 근데 뭔가 이게 아파트를 입주하는데 A, B, C, D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사주 나오지 않아요. 그때 주역을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타로를 하나씩 뽑아봐요. A 타로, B 타로 해가지고 딱 좋은 걸 갖다 입주하라 그래. 그럼 딱 맞아요. 이럴 때는 그 디테일 부분은 이렇게 선정을 해야 돼. 알겠죠? 저는 주역을 해요. 주역이 나한테 잘 맞아요. 근데 여러분 타로 배웠으면 타로로 뽑아줘서 만약에 이제 뭐 코 수술하러 가는데 뭐 며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요 기간에 수술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 1, 2, 3, 4 요즘 어느 때가 좋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사주는 안 나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주역이라도
타로를 하나, 둘, 셋, 넷, 5개 뽑아가지고 제일 좋은 타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때 이 얘기를 좀 딱 맞아. 주역도 내가 5번치거든요. 그 5번째 제일 좋은 거를 뭐 3번의 아파트다, 305다 그러면은 305가 제일 잘 나왔어. 뭐 천화동 있는 캐가 나오면 이쪽이 제일 좋게 나와. 그 이쪽으로 보내. 이 사주는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1, 2, 3, 5월 달 뭐 4, 4분기 나눠가지고 보는 오류는 잘 맞는데 더 디테일 문제 해결들은 타로나 주역을 봐야 돼. 알겠죠? 그 사람 문지인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